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오원율씨요. 오원율씨 마지막 작품인 춘망이요. 두보의 춘망. 책으로 말하면은 436페이지 중간쯤에 춘망, 두보. 두보가 알록산난이 일어나가지고 그 장안에 난록산난에 의해서 억류돼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래서 그 장안 풍경을 보고 이제 황폐가 됐으니까요. 알록산난이 755년에 일어났는데 이건 757년 늦은 봄 5월달쯤, 지금 양력으로 5월달쯤이요. 요즘 안사의 난이라고 755년에서 763년이라고 이렇게 8년간 안사의 난이 일어났는데요. 안사가 뭐냐면은 알록산하고 사사명의 약자예요. 알록산이 유명하죠. 네. 현종의 총애를 받고 양귀비한테도 잘 보였어요. 그 당시 이제 양귀비가 현종의 총애를 받을 때인데 이 사람이 엄청 뚱뚱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배에 꾀주머니가 있다, 그렇게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알록산이 절도사인데, 하동절도사인가? 그 당시 절도사는 당나라가 그 절도사들이 군권하고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말을 잘 안 들어요. 중앙정부하고 대립이 되고, 그래서 한 사람 절도사가 되면은 이 사람이 다 군권하고 행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후국 비슷하게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 때 제후국 비슷하게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은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고, 네. 대물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병폐인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한유 때 평해섭인가? 그러고 또 이제 절도사가 일으킨 그 평정하고 나서 지은 명문이 고문진보 후집에 있고 그러죠. 평해섭이. 근데 알록산이 난을 일으키고 2, 3년 지났다가 그러니까 장안하고 쳐들어와가지고 장안하고 낙양을 점령하고서는 거기를 이제 쑥대밭 만드니까, 그래서 현종이 몽진한 거 아닙니까? 서쪽으로 촉당으로 가다가 이제 이런 분란이 양귀비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군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양귀비가 이거 마회역인가요? 거기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네, 결국은. 그 알록산이 난 일으키고 장안 점령하고서는 대연 황제라고 이렇게 칭하고는, 대연이 대자가 클 대자겠죠. 대연. 그러다가 자기 아들한테 죽음을 당해. 둘째 아들한테. 그랬다가 이 사사명이, 이 사람이 알록산하고 친구인데, 사사명이 또 알록산을 죽인 알록산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또 이제 알록산을 이어가지고 대원 황제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이게 8년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알록산 사사명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나라가 그냥 이때서 뜨니까 당나라가 이제 몰락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결국 이 사사명도 자기 아들한테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군에 의해서 이제 평정이 됐는데, 곽자인가 이분에 의해서 평정이 됐죠, 많이.
네, 배경이 그렇습니다. 네, 춘망. 춘망. 봄에 바라보다. 봄에 이제 도성에, 그 장안성에서, 거기 이제 억류돼 있을 때, 장안성에서 이제 장안을 바라본 거예요. 그 성. 국파산화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국파산화제, 성춘추목심, 감시화천루. 이게 천자가 여기 앞에 물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삼수변이. 천, 이게, 물을 뿌리는 거, 물을 뿌리는 거가 천이에요. 천. 스프레이라고 하죠. 스프레이. 스프링쿨러요. 스프링쿨러. 생각하시면 돼요. 화천루, 한별, 조경심, 봉화 연삼월, 봉화여, 가서 저만금, 이게 저항하다 할 때 저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뭐에 해당된다, 뭐뭐 가치가 있다, 그런 뜻도 있어요. 네. 저항하다, 배척하다, 어긋나다, 네, 거스르다, 이런 뜻이 있는데, 뭐뭐에 해당된다. 백두, 소, 이게 긁는 거로 소라지 스크래치 하는 거예요. 긁는 거. 소, 갱. 이게 다시니까 갱자라고 있습니다. 소갱단, 혼욕, 불승잠, 혼. 혼이 이게 온전하다, 완전하다, 순수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또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흐리다, 혼합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혼돈되다, 혼돈. 그래서 부사로는 완전히 그런 뜻이 있어요. 전부. 네. 혼욕 불승잠. 잠이 요게 비녀잠입니다. 대죽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대나무로 옛날에 이제 만들었던 모양이죠. 물론 이제 그건 서민들이 쓰는 거고 귀인들이야 뭐 옥으로 만들고 뭐 그렇겠죠. 금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자, 요 옆에 여기 시 하나를 요것도 5원 율시인데요. 여덟 구절 있잖아요. 이게 1, 2, 3, 4, 5, 6, 7, 8, 네. 그리고 1월 수련이라고 요거를 함년이라 그런다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수련, 함이 턱함자죠. 함년, 그 다음에 목경자, 경년, 그 다음에 요건 미련이라 그러죠. 요 시도 두보이시인데요. 이 시는 월야억사제. 네. 달이 밝은 밤에 동생들을 생각한다. 이것도 안사의 난, 이때는 이제 사사명의 난이에요, 사실은. 사사명의 난 때, 서쪽 지방,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유랑생활을 많이 했어요. 네. 그대로 산 게 얼마 몇 해 안 되는 것 같아. 결국 나중에 강남에서 유랑생활 하다 배에서 죽었잖아요. 네. 이것도 유랑생활을 할 때 서쪽 감숙성 진중과 거기, 감숙성이면 아주 서쪽이거든요. 거기까지 흘러갔어요. 그때 이제 가을 달밤에 동생들도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한번 흩어지면 한국 같은 나라도 어려운데 중국 워낙 넓으니까 뭐. 자, 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국파산화제. 이건 46살 때래요. 58살 때 죽었나요? 그랬죠? 국파산화제, 국파. 나라가 깨졌다, 나라가 패망하고, 아니, 산하. 산하는 산천이죠? 산하. 산천은 그대로 재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국은요, 지금 장안성 도성에서 시를 지은 거 아닙니까? 도성을 지게요, 도성.
지금 서울로 이게 한양이죠, 말하자면 한양, 한양도성. 장안성이 부서지나 산하는 산과 산하는 산천은 그대로더라. 네. 나라는 이제 이렇게 도성은 저기 황폐해졌는데 그 산천은 그대로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성춘 성에 장안성이죠. 장안성에 봄이 오니 봄이 되니 초목심 초목 풀과 나무 네 풀과 나무가 깊다는 얘기는 무거졌다. 그러니까 이제 장안성이 이게 황폐해되니까 사람들이 다 피난 가고 빈집들 많고 뭐 형편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써 2, 3년 지나다 보니까 풀이 금방 자랐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에 봄은 왔으나 초목만이 우거졌다. 깊도다. 네. 깊다는 얘기가 우거졌다. 그런 얘기. 감시 화천루. 여기 시가 여기 시대예요. 시절. 지금 현재 자기의 처지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시는 나라, 자기 같이 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절을 생각하니 자기 자신이나 나라나 이런 형편을 생각하니 목조가 타동사겠죠. 네. 국파 같은 것도 이것도 주어 서술어. 네. 산하제, 산하가 주어고 제 서술어. 그렇죠. 성의 봄에 초목이 주어고 이게 서술어겠죠. 성추는 성의 봄이 오매, 성의 봄 때, 요거 전체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부사어식으로. 네. 감시 화천루. 시절을 생각하니 꽃이 주어, 천, 뿌리다, 타동사, 루, 목적어, 화천루. 꽃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도다. 시절을 생각하니 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마음이 편해야지 아름답게 보이죠. 그렇게 형편없으니까 꽃이 붉어도 그게 아름답게 여기지 않죠. 오히려 슬픔이 느껴지겠죠. 네. 한별. 이제 가족하고도 헤어지고 이러니까 한별. 이별을 한스럽게 여기니 목적어 타동사.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이 경자가요. 이 경계한다, 경자, 타이르다, 깨우쳐주다, 놀래킨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이 경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경자하고 똑같아요. 이게 놀랄 경자 아니에요? 경천동지. 네. 경천, 하늘을 놀라게 한다.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인다. 새가 마음을 놀래키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 여기도 주어 타동사 목적어. 네. 이게 그렇잖아요. 네. 타동사 목적어, 주어 타동사 목적어, 타동사 목적어,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이게 이제 저기 대꾸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아요. 저기가 연화 연삼월이죠. 봉화는 이제 지금 난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봉화 올라오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나타내겠죠. 난리 중이니까, 전란 중이니까. 봉화는 3월을 이어진다는 건 3개월 이어진다. 3개월 이상 계속된다. 그런 얘기예요. 3개월 계속된다. 계속된다고 보면 돼요. 최근에 그걸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석 달 이상 이어진다 그랬네요. 전란의 봉화는 석 달 이상 이어진다. 가서 집에서 오는 편지예요. 지금 집에서 오는 편지는 저만큼 이 전란 때니까 뭐 집에서 편지가 오고 갈 수가 없죠. 만금에 해당된다. 네. 가서 저만금. 요 가서 저만금이라는 말이 요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네. 가서 저만금. 가끔 보여요. 딴 데서. 집에서 오는 편지는 만금에 해당되도다. 백두,
옛날 사람들이 일찍 늙으니까요. 네. 흰머리가 벌써 났죠. 40대 후반인데. 백두소. 소가 이렇게 긁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손으로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머리를 긁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소가 이거 긁는다 해서 타동사고, 백두가 이게 목적어예요. 그럼 이거 이제 도치된 셈입니다, 이게. 소가 원래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흰머리를 긁으니, 네. 허연 머리를 긁으니 다시 짧아진다. 뭐가 짧아져요? 네. 머리가 이제 빠지고 그런다는 저거예요. 표현이에요. 머리가 짧아져서, 아니, 머리가 빠지고 그래서 머리가 짧아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완전히, 책에는 완전히 그야말로 그렇게 줄을 달았습니다. 근데 여기 물수가 있어가지고 흐리다, 혼돈된다, 혼탁하다 그런 뜻도 있다 그랬죠. 서술일 때는. 물론 서술일 때 온전하다, 순수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완전히 욕불이요. 뜻이 뭐냐면 뭐뭐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욕불 플러스 피하면은 욕불 다음에 서술하고 오면 이 피를 못할 듯하다 그런 뜻이에요. 피를 못할 듯하다. 여기서는 뭐예요? 승잠, 잠. 옛날에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머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카팅을 하죠. 카팅하죠. 저도 얼마 전에 여기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좋습니다. 여름에 꼭 그냥 짧게 자르죠. 이렇게 짧게 자르고 카팅을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카팅을 안 했잖아요. 머리가 이제 길어지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서는 비녀 그런 걸 꽂았죠. 남자도. 이게 비녀 담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6.25의 시야 아들에게 부탁한다. 그런 시 있을 때 남성의 유명한 시인, 중국의 제일 다작 많이 시를 남겼다는 시 6.25 그 얘기할 때 최두봉이라고 6.25와 6.25의 전 부인 어머니 때문에 이제 깨서 이혼을 했죠. 당환. 근데 당환이 애를 못 낳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도 애가 없는 것 같아요. 당환하고의 로맨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당환을 8년 만에 유원지에서 만나가지고 읊은 시가 최두봉 아닙니까? 최두봉? 이 봉황 공자입니다. 이 채자도 이게 비녀 채자죠. 비녀 채 이거 잠하고 똑같죠. 완전히 이제 머리가 짧아지니까요. 머리가 둥둥둥 빠지는 데다가 머리가 짧아지니까 비녀를 꽂아도 비녀가 떨어질 것 같다 이거죠. 오히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의 지금 때 나라가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쇠약해져가지고 머리도 하얗게 되고 거기다가 머리도 많이 빠져가지고 비녀조차도 꽂을 수 없이 숱이 없어졌다 이거죠. 머리 숱이. 승장, 비녀를 이기다. 목적어 타동사네.
이기지 못할 듯하다. 네. 이 시가 춘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원 두거이시 보통 소개될 적에 춘망도 자주 두거이시 같이 나와요. 오원일시 소개할 적에도 물론 자주 등장하고. 자, 춘망은 이 정도 하고요. 네. 여기 저 뒤에 나오는 2, 4, 6, 8, 네. 다 미음으로 끝나네요. 네, 미음으로. 이게 같은 운이에요. 같은 운. 자, 이번에는 두보에 같은 시 월야 옥사제 월야 달밤이죠. 월야 네 달밤. 저기 봄밤에는 춘야였었죠. 춘야연 도리원서 있었죠. 200에 춘야연 도리원서. 가을밤은 추야였었고요. 추야 우중이라는 시가 있었죠. 최치원에. 그 다음에 봄날, 이거는 봄밤이, 월야, 달 밝은 밤. 봄날은 춘일이었었죠. 이게 이제, 요런 스타일의 저거를 이제 아시겠죠? 많이 이해가 등장했습니다. 춘야, 억사제, 생각한다. 기억하다 할 때 억자를 이렇게 쓰죠. 사제는 이 사자가 집사자 아닙니까? 사제는 친동생들이에요. 친동생. 네, 책에 보니까 동생이 넷이 있었대요. 근데 다 이복동생이에요. 노씨라는 그 어머니, 네. 계모의 동생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AD 759년 백로. 여기 보면 백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백로날에 백로날 밤에 지은 거예요, 저녁에. 백로가 보통 9월 7, 8일 걸려요. 올해는 9월 7일이더라고요. 백로. 이슬이 하얘진다. 물론 이슬이 하얗죠. 이슬이 하얘진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가을이 되는 거예요. 백로가 되면. 근데 이때가 어디냐면, 저쪽 서쪽 감수성 지역이니까 거기는 더 일찍 추위가 찾아오겠죠. 네.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수고단인행. 이거 숫자입니다. 보통 숫자리 든다.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지피라 그러지? 지피? 국경 지역에 일정한 게 거리를 띄워두고 요새시 같은데 군대 주둔시켜가지고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러기 위한 군인 주둔 지역이죠.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군부대예요, 말하자면. 네. 경계하기 위한 군부대네. 어떤 요새지 같다 있을지는 아니고 경계 수자리. 여기서 남자들이 이거 의무적으로 여기 가서 1, 2년 근무를 해야 돼요. 그게 오늘날 같으면은 뭐 차편이 좋고 뭐 기차
비행기 이런 거 타고 가서 뭐 근무하고 바로 올 수 있지만 옛날 같으면은 저 남쪽에서 위에까지 올라오려면 한 달, 두 달 오고 가는데 뭐 사람 다 그냥 엄청 어렵죠. 근무 환경도 물론 열악하지만 오고 가는 게, 그러니까 수자리 가는 게 굉장히 목숨 내놓는 일이에요. 그 수자리에 간 그 남편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들이 많아요. 네. 이백의 유명한 오자야신가요? 그것도 굿이죠. 수자리 간 그 남편 그리워하는 거. 자, 여기 숫자가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요, 이렇게 써요. 이게 점 찍는 겁니다. 이게 숫자고, 그 다음에 개술자 있죠, 개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술. 12지의 술자, 개술자. 그거는 이렇게 쓰고, 이게 한일자입니다, 한일자. 한일자 국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술자. 이건 이건 술. 이게 점 이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무자죠. 무성하다 할 때 무자. 초목이 무성하다. 네, 여기 조금씩 다릅니다. 네, 수고, 그 수자리, 그 변방, 수비대의 북소리, 네, 반이행, 변추, 이게 변방의 가을, 지금 백로절이니까 가을이죠. 깊어가는 가을, 변방의 가을, 일안성, 기러기, 네, 기러기가 이제 오지요, 남쪽으로. 네. 이슬로자, 진로할 때 로자 이거죠. 로, 종금, 야, 백, 월시, 고향, 명, 유제, 개, 분산, 무가, 문, 사생. 여기 기죠. 기탁한다, 기생한다. 기서, 장, 부달, 황, 내, 미, 휴병. 네. 아까 설명을 드렸죠. 수자리인데 변방에 있는 경계부대, 수자리 부대의 북소리가 울리니, 수자리의 북소리가, 요거를 그렇게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요게 주어고요. 단이 타동사고 인행이 목적어. 네. 수자리의 목소리가, 그 북소리 나면은 이제 통행 금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통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자리 군부대, 경계부대의 북소리가 사람의 다님을 끊는다. 이렇게. 그렇게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이제 북소리가 나니 사람의 다님이 끊기었도다. 네, 이렇게. 네. 변방의 가을. 네, 변방의 가을에 일안성. 한 마리의 기러기 소리가 나는구나. 네, 그렇게. 일안성. 이게 이제 수자리, 그 다음에 북소리 사람이 안 다닌다, 그 다음에 기러기 소리, 이런 게 다 쓸쓸한 걸 나타내죠. 네. 근데 기러기는 특히 이제 이걸 우리 기러기는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론 일안성이라 했지만 기러기를 형제에 비유하잖아요. 형제들의. 네. 이슬은 주어요. 종금야, 오늘 밤, 네, 투나잇이요. 오늘 밤,
오늘 밤 오늘 밤부터. 이게 종이 저기 전치사죠. 영어로 from이 됩니다. 그럼 from tonight이에요. from tonight. 그러면 이슬은 하얘진다. 이게 서술어예요. 주어 서술어. 종 구면은 여기 전치사구예요. 네. 전치사구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삽입되어 있는 전치사구예요. 이슬은 오늘 밤부터 하야지니. 그래서 요걸로 보아서 이제 이날 이 투도가 이 월해학서제 이 시를 지은 게 759년 백로절이다, 백로날이다. 그걸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 757년이 46세니까 이때는 48세 정도 됐겠네요. 48세 가을. 이때는 봄. 벌써 이게 장안이 있다, 여기 일로 온 거예요. 근데 장안이 사실 서쪽에 있어요. 관중평원이라고 해서 함곡관 서쪽에. 네, 장안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이 당나라 서울인데, 그래서 보면은 당나라가 서역 쪽하고 교역이 많았어요. 근데 당나라 이씨가 이세민, 그 이씨가 본래 호족 쪽이라고들 그러죠. 네. 호족 쪽에 그 피가 섞여 있다고. 그래서 그런 기질이 있어요, 당나라가. 서역 쪽하고 교역하는 그 실크로드가 그래서 그때 제일 번성했잖아요. 자, 변방 가을에 한 마리 기러기 소리는 나고 나니 이슬은 오늘 밤부터 하야지는구나. 월시, 네, 요거요. 월시. 달은, 이게 주어입니다. 달은 시 뭐뭐다. 고향명. 지금 이 타양이 멀리 저 서쪽에 와가지고 고향을 생각하면 고향에 있는 형제, 그 다음에 형제 또 나머지 형제들 4명씩이나 있는데 고향에도 있고 뿔뿔이 흩어졌죠, 지금. 그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은 자기가 지금 월야에 얘기하니까 자기가 쳐다보는 이 달은 시, 고향명, 고향의 달과 같이 발도다. 그렇게 해석은 되는데 요거를 풀어서 보면요. 월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A, C, B야 패턴이에요. A는 B이다. 이거 C가 이제예요. 그럼 달은 자기가 지금 보는 이 달은 지금 서역 그 감속성 거기서 보는 달이에요. 자기가 지금 보는 달. 이 달은 이다. 이다. 뭐예요? 고향지명, 고향의 밝음이로다. 그래서 이게 지를 넣어서 고향의 밝음조 전체를 B로 치환시켜가지고 이렇게 고향의 밝음이로다 하면 이 달은 고향에서 본 그 옛날에 봤던 그 밝음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달은 고향의 밝음이로다. 이 달은 고향에서 봤던 달빛과 같이 밝도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A, C, B야. 그렇게 보면은 해석하기가 좋다. 그래서 B는 뭐냐면은 고향지명, 고향의 밝음. 고향에서 본 그 달의 밝음과 같다. 이 달은 저희가 보는 이 달은 고향에서 본 달과 고향에서 본 달이다. 달과 같다. 그런 뜻이라 이겁니다. 유, 제, 개, 분산. 네. 형제들이 있으나 그러나 여기 말려리자 있는데 그러나 형제들이 있으나 그러나 모두 흩어졌다 이겁니다.
형제들이 있는데 모두 흩어져 있어. 그래서 무가 문사생. 여기요, 무가 문사생이 뭐냐면 요 밑에 요걸 적어놨습니다. 여기 책 112페이지에 그 저희가 중요 패턴 56개를 표를 만들고 그 예분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패턴 쓸만한 좋은 패턴들을 쫙 넣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112페이지에 무슨 패턴이 소개되어 있느냐면 무-A 가비 패턴이라고 있어요. 무-A G 가비 패턴. B 할 수 있는 A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무-A, A가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A요? B 할 수 있는 A는 없다. 이렇게 해서 뒤에서 꾸며주는 걸로. 좀 약간 특이한 패턴입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패턴, 그 예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예문이 뭐냐면 이거였었습니다. 요 예문을 가끔 사람들이 또 인용을 해요. 무약, 약이 없어요. 무슨 약이 없어요? 경상. 경하고 상은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벼슬아치들이죠. 경, 삼경, 네, 상,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런 상, 재상급. 그러니까 경상같이 높은 그 벼슬아치들의 목숨. 그러니까 경상지수 이렇게 지자를 넣으면 좋아요. 세상에 그 경상 높은 자리에 있는 재상들의 목숨이라도 그런 목숨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없다. 그러니까 목숨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죽는 건 매한가지다 이겁니다. 누구나 죽는다 이거예요. 경상이라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목숨을 연장시키고 그래서 오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없다 이겁니다. 이게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 그런 예문이에요 이게. 경상들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공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목숨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 이거. 요게 대표적으로 요게 무-A, G, 가비, B 할 수 있는 A는 없다. 약이 없는데 경상들의 목숨을 고칠 수 있는 누구나 다 죽는 건 마찬가지다. 요걸 그렇게 보면 좋아요. 이거 그래서 요걸 어떻게 보느냐면요. 무가 집이 없어요. 근데 여기 가가 이거 가족입니다. 가족. 여기서 이게 제잖아요. 네. 가족들, 아우들, 네. 가족이 없어요. 뭐 할 가족이요? 사생을 우리는 보통 생사랄이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물을 가족이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사생을 앞에 있는 가를 수식하는 걸로. 요거하고 똑같이. 네. 뒤에 있는 게 이렇게 수식해서 약이 없다. 무슨 약이 없다. 가족들이 없다. 무엇을 하는 가족들이 없다. 사생을 물을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물을 가족들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우들은 있으나 모두 흩어져 생사를 물을 가족들이 없구나. 이게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기서 붙이는 편지는 오랫동안 도달하지 못하고 네. 붙이는 편지는 오랫동안 도달하지 못하고 책에는 그걸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책에 이건 없죠? 맞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건 책에 없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로 알려드리는 거죠. 네. 이 말하자면 1+1입니다, 이게. 네, 붙이는 편지는 오랫동안 집에 도달하지 못하며, 하물며, 네, 하물며, 네. 내가 이게, 그러나,
만약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하물며 곧 하물며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지, 더구나, 네, 더구나로 보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더구나 미슈병. 슈병이 뭐냐면요, 이게 병이 전쟁이에요. 전쟁, 병사 그런 뜻인데, 병이 전쟁, 병사, 병기, 네, 그런 뜻이 있는데, 전쟁, 그러니까 전란이에요. 여기서는 네. 전란이 끊이질 않는다. 네. 휴가 전란이 멈춰지는 거거든요. 전란을 휴 멈추게 하다, 그런 뜻인데, 목적어 타동사로 그러나 하물며 그러나 전란이 끊이지 않음에 있어서랴. 네, 그런 뜻입니다. 붙인 서신은 오랫동안 집에 도달하지 못하며 하물며 그러나 병난이 끝이지 않음에 있어서랴. 네, 더구나 병난이 끝이지 않음에 있어서랴.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들은 지금 이제 안사의 난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759년인데 763년에 끝났다 그러니까, 집에 이제 편지를 인편이 혹시 써가지고 보내도 도달도 잘 안 되고, 하물며 병난도 끊이질 않고 있음에 있어서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탄이죠. 한탄한 거예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명생병, 병생명성, 네. 요것도 운이에요. 요거는 평성의 경자운. 지난번에 경자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경자운목이요. 평성. 오랴 억사제.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